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광주 전남북의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제발 문자, 메시지, 전화, SNS 좀 보내주세요.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좀 호소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 일체 이재명을 언급하지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 실제로 저항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득권자들과 손잡고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제가 지금 광주로 내려온 후에 계속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청주로 가는 길입니다. 청주에서 방송 토론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하죠. 이제 우리가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 우리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호남 투표가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전북 3개 지역의 합동 경선. 현장 투표는 이미 끝났고 투표석 투표 말이죠. 이제 내일 모바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요. 모레는 이제 혹시 투표 못하신 분은 투표 신청을 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남에 계신 우리 패치님들이나 또 주변 분들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또 전국에 계신 우리 친구들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SNS 좀 보내주세요. 바닥 정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광주에 무슨 조직도 없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번 현장 투표도 보면 우리는 뭐 실제로 누가 투표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조직을 많이 가진 측은 뭐 나름 조직을 가동해서 투표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을 거는 우리 SNS 친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데, 우리 역사에서 진짜 변화, 우리 국민들, 민중에게 도움되는 진짜 변화는 결국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우리 민중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대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또 민중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호남 경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맨날 8%, 10%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8%, 10%로 표현되는 대한민국 국민 400~500만 명, 이분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론조사 전화 오니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행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호남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당시에 2%, 5% 이 정도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을 통해서 급속하게 상승해서 결국 민주당의 후보가 됐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이겼습니다. 민주당이군요. 또 그 이전에 80년 5.18, 또 좀 더 과거로 가면 광주 학생운동, 좀 더 멀리 가면 동학 농민혁명, 언제나 역사의 고비에서 이 호남이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2002년 이후 그야말로 15년 만에 맞는 대한민국의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죠. 단순히 권력만 교체하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권력 교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결국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저는 의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기득권자, 정치 권력, 부패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엄청난 돈과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 그들이 사실 이 나라 사회를 다 지배합니다. 압도적 다수는 그들 밑에서 겨우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를 좀 바꿔서 재벌 3세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의 자녀들도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서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세력도 없고 누군가의 적자니 비선이 친구도 아닙니다. 정치적 유산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세력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실력 하나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신념과 그야말로 성과들을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 우리 SNS 친구들이 온 세상에 알려줘서 이제 국민들의 10%의 지지를 받는 나름 유력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걸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흙수저들이지만 오로지 실력만으로 부패한 기득권자들과 손잡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친구들의 힘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기적을 그야말로 대한민국 혁명적 변화로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적.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왔던 이 기적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남 경선, 이번 민주당 경선의 사실 결정판일 겁니다. 만약에 이 호남 경선에서 우리가 만약 이기거나 또는 과반수를 억제하고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2등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맞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괜찮기는 해, 깨끗해, 적폐청산 잘할 거야, 재벌개혁 잘할 거야, 정치개혁 잘할 거야, 다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력이 없다, 저 혼자서 뭘 하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기는 한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본선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정하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저의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지금 정권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단순한 권력자가 교체가 아니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세상 교체, 제대로 된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힘을 더하면 광주 호남 경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광주 호남 경선에 이기면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광주,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광주 전남북의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제발 문자, 메시지, 전화, SNS 좀 보내주세요.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좀 호소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 일체 이재명을 언급하지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 실제로 저항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득권자들과 손잡고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죠. 권력을 가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이 비정상적인 이 잘못된 구조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는 반칙과 특권으로 자기들만 잘 살고 있는 이 소수 기득권층의 그 기득권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고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그들의 기득권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흑수저들만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경선에 이겨야 합니다. 호남에서 이기면 경선에서 이깁니다. 경선에서 이기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야권연합 정권을 꼭 만들 겁니다. 정의당 이런 좋은 분들에게 복지, 노동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같이 좋은 분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공동정권을 만들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광주에, 전남에, 전북에 전화하고 카톡, 문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재명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해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 박근혜와 싸워가면서까지 저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거 다 지켜냈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3대 무상복지, 정부가 방해해도 남경필 지사가 소송을 하면서 방해를 해도 제가 밀어붙여서 해냈습니다.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도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저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저는 정말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자들, 재벌들, 부패한 정치권에 한 번도 덕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후원도 거절했습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지율 18% 나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근처에 몰려왔습니다. 저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을, 기득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권력을 가진 다음에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다 거절했어요. 그래야만 대통령이 돼서도 다수의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호남의 권리당원 그리고 호남의 경선 선거인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 적폐청산되고 부당한 구조로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는 특권층이 사라지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언제 특권, 특혜 바랬습니까? 우리는 그저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를 바랄 뿐입니다. 정경유착 없고 부패 정치 없어지고 경제 기득권자들이 없고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노동권이 보호되고 서민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국가 권력이 재벌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느라고 우리 서민들의 불쌍한 주머니 털지 않는 그런 나라, 담배값 올려가지고 재벌들이 안 내는 세금 대신 메꿔주는 그런 이상한 나라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재벌 비난하면 안 된다. 노동자 얘기하면 안 된다. 증세 얘기하면 안 된다. 북한 얘기하면 안 된다. 통일, 평화 얘기하면 안 된다. 미국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금기 성역들이 있는데 그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금기와 성역들입니까?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금기 성역들인 것이죠. 저는 그런 금기와 성역에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종북몰이 하면 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이었겠죠. 국민들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 과도하게 많이 쌓은 사내 유보금 그 법인세 깎아서 투자하랬더니 결국은 회사 안에다가 잔뜩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돌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벌들 세금 올려야 됩니다.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정상화해야죠. 노동자들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쓸 돈이 없어서 결국은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결국 구매력도 사라지고 내수 경기 침체 와서 경제가 이 모양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보호해야죠. 월급 제대로 줘야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해야죠. 고용 보장해줘야 열심히 쓸 거 아닙니까? 미래가 불안하면 누가 돈을 쓰겠어요? 불법 장시간 노동 못하게 막아야 일자리 늘어나죠. 세금 정상적으로 걷어서 서민들 가계 지원해줘야 됩니다. 기본소득 지원하고 농어민들, 장애인들, 청년들, 학생들, 아동, 노인 이 취약계층들한테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되 그거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면 동네 경제 확 살아납니다. 전남만 해도 1조 6천억, 전북 1조 6천억, 광주 1조 2천억이 지역 상품권으로 그 지역에 쓰여지면 경제 살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국민 세금 연간 집행되는 국가예산 400조 중에 딱 7% 아끼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자영업자 살 수 있고 지역 경제 살아나고 지방 경제 살아나고 경제 활성화되고 모두가 좋은데 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예산 어디 있냐, 어떻게 마련하냐, 다른 후보들이 저한테 묻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제1공약이고 1년 국가예산의 7% 28조 원 들여서 하는 이 기본소득 같은 약속 하나 못 지킬 것 같으면 대통령 후보 때려쳐라. 아니, 그럴 자신도 없이 예산 7% 확보해서 경제 살고 지방 살고 자영업자 살고 국민 사는 이런 정책 할 자신 없으면 대통령 왜 합니까?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친구님들, 정말로 이번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힘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나라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나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자식들 취업 걱정 좀 덜하는, 일한 만큼 좀 받는 나라. 나라에 낸 세금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정상적인 나라. 4대강 비리니 4대강 사업이나 하고 방위비리, 자원외교 이런 부정부패 안 저지른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겨우 1000명이 넘게 같이 보고 계신데요. 제가 여기 써준 분들이 있으시네요. 박화진님, 기득권 도움으로 대통령 돼봐야 국민 편 아니다. 맞습니다. 정휘찬님, 노정자님, 유상은님 감사하고요. 좀 웃고 하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숙희님, 정상적인 나라에서 우리 모두 살아봅시다. 네, 그래요. 조규창님도, 한케이님, 철학과 소신이 이 시장님만큼 없어요. 대다수 분은 그렇다고요? 다른 분들도 좋은 분이시긴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어디 있냐고요? 내일은 내일은 청주에서 충청권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로 가는 길이에요. 다시 또 끝나면 광주로 올 겁니다. 광주로 가서 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우리 라오스에서도 지원 응원하는 분이 있네요. 파상시밀라? 네. 우리 이원식님 대통령 되어달라고요. 대통령 되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찍으면 되는 거고,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친구, 친지들 지금부터라도 전화하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SNS 보내서 이재명 지지하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부탁드리려고 지금 차 타고 이동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갑시다. 한방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호남에서 저희가 1등 하면 사실상 결판이 나는 거죠. 끝나는 거겠죠. 새로운 역사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호남의 선거 신청인이 아마 한 26,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표는 한 60% 정도 할 거라고 보면 6, 22, 한 15만 명. 그 중에서 호남에서 한 7만 명이 우리 편이 투표하면 저희가 1등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한 표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부터 행동 좀 해주십시오. 부정선거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저희가 최대한 방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찍어주세요. 근데 부정선거 걱정해서 투표 안 해버리면 다 저쪽 편 됩니다. 저희가 나름 전문가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재님, 제표 이재명 시장님께 던집니다. 받아주세요. 네, 받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호남에서 우리가 이기면 전국 경선에서 이깁니다. 여러분이 행동해 주시면 바뀝니다. 호남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써왔던 곳이에요. 호남이 마음먹으면 지금 시류대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죠.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정치 부패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통령 측근의 7인척 비리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형님하고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관리는 철저하죠. 정경유착 불가능하죠. 검찰 철저하게 개혁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검찰총장으로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끗하니까요. 자신 있어요. 오늘도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성남시청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경제 기득권자들의 횡포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힘겹게 만드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노동자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노동자였고 제 아버지가 노동자였고 제 아들들이 노동자를 할 거예요. 노동자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들 보호될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한테 경영 잘해서 성과 올리면 싹 뺏어가는 이런 성과 탈취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약속한 게 있죠. 징벌배상. 범죄 행위로 돈 버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범죄 행위로 만든 수익은 반드시 다 몰수하겠습니다. 어떻게 범죄 행위로 만든 수익을 그냥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범죄 행위로 만든 모든 재산 다 몰수할 겁니다. 리코법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서민 증세하고 대기업 감세해 줬는데 그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제가 삽니다. 복지 확대될 겁니다. 가구당 200~3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할 겁니다. 왜 못합니까? 어차피 400조 쓰는 돈 그렇게 지급하면 경제 살고 다 좋으니까요. 대기업들에 대한 돈 잘 벌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중소기업 지원해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새로운 나라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없어 얼마나 많이 헤맵니까?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돼요. 중소기업들이 월급을 주고 싶어도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한테 너무 많이 뜯겨서 그래요.
제가 재벌 대기업 해체하자 그랬다는 이상한 낭설이 있는데, 저 재벌 대기업 해체하자고 하는 일이 없어요.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는 겁니다. 재벌 체제를. 재벌 가문들이, 이재용이니 이런 재벌 가문들이 대기업들을 자기 개인 사유물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해야 중소기업들이 살고, 그 재벌 대기업들도 제대로 투명한 경영하고 전문 경영해서 그야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비자금 만들어서 정경유착하고 정치권 매수나 하고 일감 몰아주고 내부 거래해가지고 재벌 불법 상속하는 거 도와주기나 하고 이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싹 못하게 하기만 해도 재벌 대기업들 주가 오르고 경쟁력 생기고 협력업체 좋아지고 중소기업들 관련 업체들 더 좋아집니다. 노동자들의 수입도 늘어나겠죠. 여러분 해주시겠죠? 제가 몇 가지 좀 재밌는 아이템을 냈는데요. 저는 벌금을 매겨도, 예를 들면 딱지를 떼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재산 곱하기 해서 몇 배 더 내게 하는 거 공약했습니다. 똑같은 주차 위반을 해도 사실 뭐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4,000원이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5만원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4,0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주차 위반을 해도, 속도 위반을 해도 재산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재 효과가 있어요. 제가 사법비리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소위 정관예우 이런 거 못하게 변호사 보수를 아예 법으로 딱 묶으려고 해요. 일정액 이상 변호사 보수 주면 처벌하게. 아니, 변호사 수임료를 70억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변호사 비용이 아니잖아요. 매수 비용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죄 지었으니까 감옥 가고 사면하지 말고, 특히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왜? 그 권력을 누렸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문재인 안희정 후보한테 또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박근혜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하자고 얘기합시다 했더니 못하겠대요. 박근혜 사면 불가하다, 사면 안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했더니 두 분 다 답이 없어요.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명예로운 퇴진 얘기하고, 정치인이 검찰에 어떤 특정인에 관해서 입장을 내면 안 된다, 그게 가이드라인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얘기하면 그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힘센 기득권자 편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또 답을 못 들었어요. 저는 박근혜의 구속과 사면 불가 방침이 적폐청산의 첫 출발점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 말만 한다고 되나요? 진짜로 그 적폐의 원인인 사람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짓을 했으면 엄벌해야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재벌 대기업들하고 손잡고 불법 자금 받고 재벌 대기업한테 특혜주고, 그래서 국민들 재산 훔치고, 그거 혼내야 되잖아요. 구속해야지 당연히. 근데 왜 지금 민기적거립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 진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뀔까?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바뀔까? 노동자들의 삶은 좋아질까?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연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 중소기업들, 벤처기업가들 창업하는 청년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큰 희망을 갖게 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희망이 더 큰 나라, 힘없는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아이를 낳아도 걱정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금부터 호남에 계신, 전남북 광주에 계신 친구들, 또는 전남북 광주에 계신 분들은 옆집 사람, 이웃, 선후배 모두에게 전화 문자로 이재명 지지 호소 좀 해주십시오. 광주 일대에 전화기가 불통되게 해주십시오. SNS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광주 경선에서 이기면 민주당 경선에서 제가 이길 거고, 그건 곧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이 이기는 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화진님 감사하고요. 여성미님, 최정우님 연락하고 있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님도 감사드리고요. 김병관님, 이석영님, 그리고 한케이님 아까 한번 봤는데요. 장종필님도 감사합니다. 조미숙님 진짜 교체, 네, 고맙습니다. 박순식님 가짜 진보 몰아지고 진짜로 한국 살려내요. 네, 맞아요. 그럽시다. 김영삼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찬님도 고맙습니다. 조한래님 우리도 서로 열심히 합시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이재성님 감사하고요. 윤민주님, ARS 조작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 많이 하게 해주세요. 유강녀님, 정혜란님, 백현철님 고맙습니다. 표승현님, 김성곤님도요. 최정우님 잠깐 전화가 왔네요. 시대교체 이동영님, 이동열님, 김성현님, 우리나라 교육제도 바꿔야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걸 가르쳐야죠. 우리 부모들이 필요한 걸 가르쳐줘야 공교육을 그야말로 혁신해서 학교에 토론 수업도 좀 하고 체험학 수업도 하고 특성화 수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또 음악미술 체육 같은 예능 교육 제대로 시켜줘야 부모님 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남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 전국을 확대하는데 크게 돈 들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믿어주세요. 교육정책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남국현님, 안규리님 반갑습니다. 신혜수님, 황경호님, 김한님도 고맙고요. 김정현, 김도수사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이재명 시장을 찍은 분들은 500년은 혈이 풀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한범님, 조할래님, 김민찬님 고맙습니다. 김민찬님 대도무문 하시는데, 네, 맞아요. 큰 길로 가다 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권민주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이창우님 고맙습니다. 오늘 호남 경선 토론 잘 봤습니다. 문 후보님 대답 좀 잘 해주시라고. 제가 국민들이 답을 원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뜻으로 답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좀 아재 개그 같지 않나요? 국민들이 답을 요구한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광주 먼저 시작하니 자기 동네 먼저 사회개혁 적폐에 청산합시다. 이춘화님 알겠습니다. 후보님 당선되면 뭐 하고 싶으냐고요? 첫째로는 세월호 진상규명 즉각 시작해야 되고요. 할 일이 정말로 많지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검찰총장부터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4년 중임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5년 단임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손병원님, 장청길님 고맙습니다. 진순숙님도 계시네. 오애진님, 김종태님, 최지한님 감사해요. 이윤연. 이제 그만할게요.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 더 광주, 전남, 전북으로 전화, 문자, 카톡, 카스, SNS, 트위터, 페북 최대한 해주세요.
광주 전남북에 계신 분들은 이웃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됩니다. 태산도 티끌부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은 무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게 없죠. 대신에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행동, 작은 실천들을 모아서 큰 산을 만드는 거죠. 화이팅!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광주 전남북의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제발 문자, 메시지, 전화, SNS 좀 보내주세요.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좀 호소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 일체 이재명을 언급하지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 실제로 저항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득권자들과 손잡고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제가 지금 광주로 내려온 후에 계속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청주로 가는 길입니다. 청주. 청주에서 방송 토론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하죠. 우리가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 우리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호남 투표가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전북 3개 지역의 합동 경선. 현장 투표는 이미 끝났고 투표석 투표 말이죠. 이제 내일 모바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요. 모레는 혹시 투표 못하신 분은 투표 신청을 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남에 계신 우리 패치님들이나 또 주변 분들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또 전국에 계신 우리 친구들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SNS 좀 보내주세요. 바닥 정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광주에 무슨 조직도 없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번 현장 투표도 보면 우리는 뭐 실제로 누가 투표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조직을 많이 가진 측은 뭐 나름 조직을 가동해서 투표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3대 무상복지 정부가 방해해도 남경필 지사가 소송을 하면서 방해를 해도 제가 밀어붙여서 해냈습니다.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도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저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저는 정말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자들, 재벌들, 부패한 정치권에 한 번도 덕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후원도 거절했습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지율 18% 나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근처에 몰려왔습니다. 저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을, 기득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권력을 가진 다음에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다 거절했어요. 그래야만 대통령이 돼서도 다수의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호남의 권리당원 그리고 호남의 경선 선거인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 적폐 청산되고 부당한 구조로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는 특권층이 사라지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언제 특권, 특혜 바랬습니까? 우리는 그저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를 바랄 뿐입니다. 정경유착 없고 부패 정치 없어지고 경제 기득권자들이 없고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노동권이 보호되고 서민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국가 권력이 재벌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느라고 우리 서민들의 불쌍한 주머니 털지 않는 그런 나라. 담배값 올려가지고 재벌들이 안 내는 세금 대신 메꿔주는 그런 이상한 나라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재벌 비난하면 안 된다. 노동자 얘기하면 안 된다. 증세 얘기하면 안 된다. 북한 얘기하면 안 된다. 통일 평화 얘기하면 안 된다. 미국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금기 성역들이 있는데 그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금기와 성역들입니까?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금기 성역들인 것이죠. 저는 그런 금기와 성역에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세상교체, 제대로 된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힘을 더하면 광주 호남 경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광주 호남 경선에 이기면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광주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광주 전남북의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제발 문자, 메시지, 전화, SNS 좀 보내주세요.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좀 호소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 일체 이재명을 언급하지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에 실제로 저항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득권자들과 손잡고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죠. 권력을 가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이 비정상적인 이 잘못된 구조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는 반칙과 특권으로 자기들만 잘 살고 있는 이 소수 기득권층의 그 기득권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고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그들의 기득권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흑수저들만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경선에 이겨야 합니다. 호남에서 이기면 경선에서 이깁니다. 경선에서 이기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야권연합 정권을 꼭 만들 겁니다. 정의당 이런 좋은 분들에게 복지, 노동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같이 좋은 분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공동정권을 만들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광주에, 전남에, 전북에 전화하고 카톡, 문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재명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해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 박근혜와 싸워가면서까지 저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거 다 지켜냈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바꿔서 재벌 3세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의 자녀들도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서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세력도 없고 누군가의 적자니 비선이 친구도 아닙니다. 정치적 유산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세력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실력 하나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신념과 그야말로 성과들을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 우리 SNS 친구들이 온 세상에 알려줘서 이제 국민들의 10%의 지지를 받는 나름 유력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걸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흙수저들이지만 오로지 실력만으로 부패한 기득권자들과 손잡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친구들의 힘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기적을 그야말로 대한민국 혁명적 변화로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적.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왔던 이 기적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남 경선, 이번 민주당 경선의 사실 결정판일 겁니다. 만약에 이 호남 경선에서 우리가 만약 이기거나 또는 과반수를 억제하고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2등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맞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괜찮기는 해, 깨끗해, 적폐청산 잘할 거야, 재벌개혁 잘할 거야, 정치개혁 잘할 거야, 다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력이 없다, 저 혼자서 뭘 하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기는 한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본선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정하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저의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지금 정권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단순한 권력자가 교체가 아니라 원하죠. 근데 우리가 믿을 거는 우리 SNS 친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데, 우리 역사에서 진짜 변화, 우리 국민들, 민중에게 도움되는 진짜 변화는 결국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우리 민중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대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또 민중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호남 경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맨날 8%, 10%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8%, 10%로 표현되는 대한민국 국민 4,500만 명, 이분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론조사 전화 오니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행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호남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당시에 2%, 5% 이 정도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을 통해서 급속하게 상승해서 결국 민주당의 후보가 됐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이겼습니다. 민주당이군요. 또 그 이전에 80년 5.18, 또 좀 더 과거로 가면 광주 학생운동, 좀 더 멀리 가면 동학 농민혁명, 언제나 역사의 고비에서 이 호남이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2002년 이후 그야말로 15년 만에 맞는 대한민국의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이죠.
단순히 권력만 교체하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권력 교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결국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저는 의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기득권자, 정치 권력, 부패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엄청난 돈과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 그들이 사실 이 나라 사회를 다 지배합니다. 압도적 다수는 그들 밑에서 겨우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를 좀